동시베리아 드넓은 땅에 피어난 찰나의 여름. 하얗게 얼어있던 대지는 초록이 됐고 인간과 자연은 찬란한 생명력을 뽐냅니다. 9월부터 5월까지 9달간 겨울이 지속되는 레나강. 여름은 7월과 8월 단 2달뿐입니다. 레나강은 수억 년의 시간 동안 4,400km를 흐르며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경이롭고 위대한 자연의 모습. 그 풍경 너머엔 영구 동토층이라는 특별한 자연 조건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땅. 동토 위에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사하공화국. 한반도의 15배 크기인 이곳에 레나강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방언으로 큰 강이란 뜻을 가진 레나강은 러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자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강입니다. 일 년의 반 이상이 얼어붙어 있다는 레나강. 짧은 여름인 7, 8월에만 탐험을 할 수 있는데요. 레나강이 보여주는 자연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특히 레나강 중류에선 아주 특별한 자연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레나 석주 자연공원입니다. 약 100m 높이의 거대한 석회암 기둥이 강 옆으로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지는 레나 석주 자연공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지질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25번째 세계유산이죠. 석주 자연공원의 면적은 12,000제곱킬로미터 이상. 서울 면적의 20배에 달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석주공원의 모습을 보니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작고 나약한 존재 같습니다. 이 암석층은 5억 3천만 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연교차 보통 80도 혹은 극심하면 100도에 달하는 기계적 풍화작용 결과 만들어진 경관입니다. 우리가 지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브리아기 폭발, 말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지구상에 없었던 생물이 갑작스럽게 지표상에 노출이 됐다, 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는 정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삼엽충을 비롯한 여러 유공충 등의 생물체들을 이곳에서 많이 발견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입니다. 이곳 지층에서 발견된 다양한 동물 화석들. 과학자들은 이것이 레나 석주 자연공원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캄브리아기 폭발 때 생겨난 것으로 여겨지는 화석이 발견됨으로써 이 암석층의 역사가 5억 3천만 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열 카르스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영구 동토층이 결국은 이제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극심한 연교차에 의해서 기계적 풍화작용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삐죽삐죽한 경관이 형성될 수 있었다 하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여름철 최고 온도 영상 40도, 겨울철 최저 온도 영하 60도, 연교차 100도씨에 이르는 극한의 대륙성 기후는 오랜 세월에 거치며 레나 석주 자연공원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구 동토층과 레나강이라는 매우 특별한 자연 환경이 있는데요. 토양 온도가 2년 이상 영하로 유지되어 온 땅 영구 동토층. 오랜 옛날 암석 기둥들 사이에 파고든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깊고 가파른 토랑들이 생겨나고 암석 지지벽들이 분리되고 무너지면서 독특한 모습의 암석 기둥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레나강이 일으킨 풍화작용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수억 년이란 시간 동안 레나강이 만들어낸 기적. 암석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허가를 받아 탐사를 해봅니다. 레나 석주자연공원이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점토들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미색은 모래 성분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착색이 변색이 되어 있는 거는 풍화작용을 받아서 이 암석이 색깔이 바뀐 거고요. 원래 순수한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점토와 모래가 들어가 있는 퇴적암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두 가지입니다. 물이 퇴적을 시켜놨든지 바람이 퇴적을 시켜놨든지, 주로 이 지역에서는 이 레나강에 의해서 이런 그 거대한 퇴적층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이 가진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5억 3천만 년이 만든 레나강의 기적. 경이롭다고 하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경관입니까? 오랜 세월, 얼음과 바람, 그리고 기후 변화와 레나강이 빚어낸 거대한 작품. 레나 석주자연공원은 지금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미래에는 레나 석주자연공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자연의 장엄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평균 강폭 6km, 최대 강폭 11km에 이르는 레나강. 레나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의 모습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야쿠트족이 투쿨란스라고 부르는 이곳, 모래사장이란 의미입니다. 한냉 건조한 이 지역에서 레나강이 일으킨 풍화작용이 이 땅을 사막으로 만들었죠. 어쩌면 암석으로 가득한 레나 석주자연공원도 먼 미래엔 이곳처럼 모래사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동시베리아 4,400km를 흐르는 레나강은 운송과 교통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날씨와 척박한 토양 때문에
육로 운송이 힘든 지역이 많기 때문이죠. 여름은 레나강에서의 운송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레나강에 물류가 모여드는 곳, 야쿠츠크입니다. 사하 공화국의 수도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도시 곳곳에선 매우 특이한 풍경이 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육교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관. 이것은 도시를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관은 지금 야쿠츠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경입니다. 이 관 속에는 전기관하고 가스관, 그다음에 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파이프를 땅 밑에다 심게 되면 영구동토로 인해서 견뎌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어 터지기 때문에 지금 공중 위에 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9월이 되면은 여기에 헝겊을 아주 두껍게 감아서요, 겨울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쪽에 헝겊으로 두껍게 쌓여진 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위에 세워진 도시 야쿠츠크.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한여름이 되면 지표면 밑에 있는 얼음이 일부 녹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땅이 뒤틀리거나 녹아내린 물이 차면서 집안이 침식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중요한 시설은 땅 밑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3층 이상의 높은 건물을 지을 땐 반드시 건물을 띄워 기둥을 세웁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제 뒤로 긴 막대기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15m짜리의 핀이 땅속 깊은 곳까지 박혀 있습니다. 저 핀이 박혀 있는 이유는 바로 영구동토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구동토층 내부에 들어가 있는 얼음이 여름과 겨울을 반복하면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핀이 땅속 깊은 곳까지 박혀 있지 않는다면은 그 집이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둥을 세우지 않은 집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영구 동토층은 매우 가혹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슬기롭게 살아갑니다. 시베리아의 여름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시베리아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7월달, 야, 30도 넘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의 시베리아에서 한겨울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영구동토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장비를 단단히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털부치에 털망토까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싸늘한 공기입니다. 아이고 춥다. 영상 30도가 넘는 바깥 날씨가 무색하게 전혀 녹지 않은 얼음들이 보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얼음 결정의 모습은 마치 조각작품 같습니다. 영구 동토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곳의 온도는 1년 내내 영하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한여름엔 영하 4도씨, 한겨울엔 영하 10도씨로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겨울엔 이곳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영구 동토층인 이곳에선 매머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하공화국에서 발견된 거라니까요. 이 진짜 냄새도 나요. 야, 아니 어떻게 이게 발견이 됐죠?
약 480만 년 전부터 4천년 전까지 존재했던 포유류 메모드. 크기 3m에서 5m에 달하는 메모드는 마지막 빙하기 때 멸종됐다고 추정됩니다. 전 세계 메모드 유해의 80% 이상이 이곳 사하공화국에서 발견됐죠. 아니 이게 그 영구동토층이니까는 썩지 않고 이게 가능한 거죠.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는 특별한 땅, 영구동토층.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멈춰 있는 시간과 마주하는 건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레나강과 영구동토층이 만든 또 다른 자연의 신비를 찾아 포크롭스크로 떠납니다. 이곳에서부터는 배를 타고 레나강을 건너가야 하는데요. 배삭은 100루블, 우리 돈 1,8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배를 탄 지 20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 끝이 보이지 않고요. 이게 강이라고 할 정도가 참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물색을 보면은 지금 갈색을 띠고 있는데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지역의 기후가 한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크롭스크에서 레나강을 건너는 여객선이 하루 왕복 6번 정도 운항합니다. 이용객은 주로 관광객이거나 마을 주민인데요.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레나강을 건너가 장사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도 합니다. 육로가 험한 이곳에서 강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Ну, по пароме ездили, а так... Часто. Ой, река Лена — это у нас самая вот великая рек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да? Все у нас... Ага. Ну, все, что у нас прекрасное, да, вот это у нас самая гордость наша, река Лена, получается, да? На моторке только. На моторке, ага. На моторке можно там заказать, у кого есть там рабочие. Ну, специально заказываешь. На машине можно? Такси. На машине, на пароме. Нет, конечно, на машине нет. 얼어붙은 땅, 영구동토층 위로 흐르는 레나강은 혹독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입니다. 포크롭스크에서 강을 건너 또다시 차를 타고 도착한 이곳, 블루스입니다. 블루스는 야쿠트족의 언어로 빙하 또는 저장고라는 의미인데요. 사하공화국의 중요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여름 기온이 30도가 넘을 때에도 블루스는 크기가 줄어들 뿐 완전히 다 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얼음과 얼음 녹은 물이 뒤섞여 만들어낸 환상적인 모습. 살아 움직이는 듯 굽이굽이 흐르는 물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자연이 만든 이 특별한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데요. 눈과 얼음을 보고 있자니 한여름의 더위가 모두 날아간 기분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에도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거대한 얼음의 땅. 이것은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얼음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손이 시려서 못 먹겠네.
아, 물 한 모금에 뼛속까지 시려지는 기분. 여태까지 만져본 물 중에서 제일 차갑습니다. 이게요, 그냥 저 냉장고에서 우리 냉동고에서 얼음 걸어갖고 녹은 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 내의 얼음이 녹아서 빠져나오는 샘 스프링이고요. 얼음물이 왜 배어나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 이 위는 모래층입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녹으면서 땅속으로 다 스며 들어가겠죠. 스며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이기 때문에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물이 땅속으로 금방 배어 들어가겠죠. 모래만으로 되어 있다면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기만 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이암, 진흙으로 된 암석이거든요. 퇴적암입니다. 이 이암 위에 모래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들어간 물이 이게 불투승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래와 이 암석의 경계면에서 지금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산속 영구 동토층 안에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매우 차가운 샘물. 이것은 땅으로 흘러가 얼음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영구 동토층인 땅의 차가운 온도와 시베리아의 매서운 기후가 만나서 얼음이 되는 것이죠. 얼음은 지점에 따라 3m 두께까지 얼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만들어낸 터널 같은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물이 흐르기만 할 뿐 전부 녹지는 않는 얼음. 30도가 넘는 여름 날씨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걸까요? 칠월 한낮 30도를 넘는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이 녹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얼음 같은 물이 흘러내려와서요. 지금 이렇게 가끔 이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서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대류 냉각에 의해서 그렇게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다 하더라도 녹지 않는 이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여름 얼음의 땅. 그것은 영구 동토층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수만 년 후 이곳의 풍경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레나강과 동토가 만들어갈 먼 미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Our world, we want to live.